실적이나 주가를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인데요. OCI나 하나솔루션이 폴리실리콘 사업 전단 뉴스 보였을 거예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1.4조 원 적자 냈다는 거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유사인데 소위 기름집이라고 하죠. GS 칼텍스나 SOL 같은 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워낙 이 업종의 기업들이 이제 오랜 기간 꾸준하게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임직원 입장에서는 직업 안정성이나 급여 측면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표적 정유업체 중 하나인 SOL에서 명예퇴직을 검토한다는 건데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닌데 급기야는 이런 꿈의 직장도 흔들리는 이제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썩어도 준치라고 최대 60개월 무려 5년치 기본급을 준다고 하니까 정유사가 좋긴 하네요. 아무튼 이 정유사의 위상이 예전만치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나 이런 투자 의견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이 워낙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 주식시장에 차어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주식시장을 이끌던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업체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인데 연간 수조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중에 이 정유사 같은 경우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 관련 기업 실적이나 주가를 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유사 산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정유사는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를 정제해서 가솔린 같은 석유 제품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석유 제품 가격에서 재료인 원유 가격을 뺀 그 마진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정제 마진 추이는 보통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지표를 보는데 원유 1배럴로 만들 수 있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의 평균 이익을 산출한 게 이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2019년 평균 1배럴당 3.7달러로 뚝 떨어집니다. 평소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매우 낮았던 2010년보다도 낮은 수준인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유업이라는 게 원유를 재료로 휘발유 같은 석유 제품 생산하는 일입니다. 결국 정유사의 수익 구조도 이 원유 가격과 석유 제품 가격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유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은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든지 그래야 정유사가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 3년간 정유사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이 정제 마진이 크게 확대되는 덕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원유 가격이 50, 60달러대로 반등한 반면에 석유 가격이 이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축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수요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느냐?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체적으로도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를 한 거죠. 사실 중국 경제가 언제 반등할지도 모르는데 공급 자체가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놀랍게도 2018년부터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 WTI로 불리는 서부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셰일가스인데 이 WTI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걸 원료로 하는 미국 정유 업체들의 가동률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정유사의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답답한데 더 중요한 변화가 또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입니다. 안 그래도 테슬라 주가가 난리죠? 사실 전체 석유 제품 수에서 이 수송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비중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얼추 한 30%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기차 시대가 현실화되면은 그만큼 석유 제품 수요도 확 꺾게 된다는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2040년까지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35%를 대체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괜히 날뛰는 게 아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 정유 업체들이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SOL 같은 기업마저도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IMO 2020이라는 환경 규제가 올해 시행이 되면서 정유사들의 실적이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봐서는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정유사들도 이런 상황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섭니다.
보통 얘기하는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정말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GS 칼텍스 같은 곳에서는 석유화학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만드는 산업인데 철강, 반도체와 더불어 산업의 쌀을 생산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유업보다 석유화학이 더 죽음이라는 겁니다. 산업의 쌀을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중국 경제를 쳐다볼 수 없기도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수요가 부진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급 증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향후 몇 년간 미친 듯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좀 쉬어갈 법도 한데 가차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앞으로 중국에서 증설할 석유화학 설비를 보여주는 건데 딱 봐도 엄청나죠? 사실 석유화학 증설 사이클이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두 번의 사이클 증설도 사실 적지 않았는데 이 두 번의 증설 사이클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 중국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설이 특히 국내 석유화학에 부담인 이유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정유 제품이나 석유 제품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멀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 이런 중국의 증설 계획이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증권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이 업계의 최근 사이클의 평균 지속 기간이 40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한 20개월 지났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죠.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공급 과잉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얘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최근에 OCI나 하나솔루션이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 전단 뉴스 보였을 거예요. 또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LG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1.4조 원 적자 냈다는 거 보셨나요? 이게 다 중국에서 공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선진국이 도망가고 중국이 따라온다는 게 빈말이 아닌 거죠. 계속 우울한 전망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꼭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막상 뚜껑 열어보니 중국의 증설이 예상보다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글로벌 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원래 기업이라는 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 한국이 그렇게 여유 부릴 짬이 있었나요? 국내 적용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다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GS 칼텍스나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 산업에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많은 주유소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를 하고 있죠. 석유화학 업체들도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정제 시설을 아예 미국에다 지어버리고 있어요. 엄청 얻어맞으면서도 이렇게 꾸역꾸역 먹을 거를 찾아 나서는 게 한국 기업의 숙명이 아닐까 합니다.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반도체 만들던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